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18강 굉장히 길게 봤죠. 사회복지의 구조 4개의 기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4문제 정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그 기둥에 가장 가까운 4개의 기둥을 제시해 준 사람이 길버트하고 테레리였죠. 그 4가지 영역, 이거 거리가 먼 걸 고르라 그랬어요. 뭐 당연히 1번입니다. 네트워크는 없었어요. 인적, 물적 네트워크. 이 말은 없었고 전달 전략이 있었죠. 중앙에 할 거냐, 그 다음에 할당의 기반, 개인주의냐, 집합주의냐. 기반이라는 건 이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의 형태는 현물, 뭐 이렇게 요 3가지는 있었고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한 게 재정이죠. 이 재정은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뭐 요거와 관련된 걸 추가했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란 말 자체는 아예 없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4가지가 요거였죠. 요거. 이렇게 짝지어진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기둥 중에 급여잖아요. 급여, 그죠? 요 급여에 대해서 뭐 물질하고 비물질로 나눠갖고 우리가 다 살펴봤죠. 타당하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뭐 유명한 현물입니다. 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얘는 구입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규모의 경제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죠. 근데 운영, 그다음에 실제 경비는 많을 수가 있어요. 유통상의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뭐 창고에 넣어놔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이건 맞는 표현이죠. 자,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장애인은 여러분 뭔가 부당한 내지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야. 예외적 기회를 주는 거죠. 요거는 바로 기회에 속하는 거죠. 비물질적인 할당 급여에서 맞는 얘기죠. 뭐 가산점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 고용 의무 할당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 기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가 됩니다. 자, 여기 또 현금 급여입니다. 주어가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얘는 낙인감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거 충분히 선택해서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한데 우월하다.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 입장에서 그죠? 효용 극대화, 만족 극대화 아마 기억이 살짝 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현금급여의 문제는 그 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제하기 힘들어. 현물 급여는 통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걸 사갖고 필요 없는 걸 막 사서 먹고 술도 사 먹고 막 그래. 그래서 사회적 효용 전체적으로 봐보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자 4번은 이제 얘도 우월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권력입니다. 권력.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요거는 여러분 바우처를 얘기하는 거죠. 바우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권력은 정책 결정의 힘과 관련된 건데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공청회나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여론조사 뭐 이런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2번은 4번이 틀렸어요. 주어를 바우처로 바꾸면 맞죠. 증서. 자, 2번, 4번 틀렸고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 역시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수당, 사회보험 이런 건 다 현금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실업급여 받을 때 다 현금으로 받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물이 아니라 이걸 뭘로 고쳐야 돼요? 현금으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가보죠. 기여와 권력은 사회복지 급여 형태 맞죠? 현금과 현물이 물질적인 자원이라면 기회, 권력, 서비스, 바우처 이런 거는 비물질적인 거죠. 오케이, 맞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은 맞아요. 현금 급여와 비교하여 현물 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구입 비용은 줄지만 관료제적 운영에서 행정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죠. 관리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통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줄일 수 있다 부분이 오히려 틀린 겁니다. 자, 바우처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서죠. 시장 경쟁과 아무런 상을 공급자 간 얘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하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죠. 이론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관련이 아주 무지 높죠. 경쟁하고는. 3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죠. 복지서비스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 자,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제공해준다. 상담 서비스 해준다.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어떤 교육이나
뭐 훈련, 뭐 이런 걸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 참여하는 예산제.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게 저는 이제 느낌이 싹 왔는데 얘가 틀렸죠. 여기 참여한다 그랬어요. 정책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권력과 관련된 거죠. 권력과. 4번은. 나머지 1, 2, 3, 4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1, 2, 3은 서비스. 그렇죠? 어, 밑바찬 직접 클라이언트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야. 밑바찬 서비스,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교육과 훈련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4번은 4번이 된다. 자, 5번으로 가죠. 할당 얘기 나옵니다. 이제 급여 얘기 쭉 하다가 할당에 대한 거로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편주의라 그랬어요. 사회민주주의죠. 욕구를 준거로 기준으로 할당한다. 맞죠? 자산조사, 즉 자유주의 쪽은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편주의는 욕구를 기준으로 한다. 귀속적 욕구. 보편적 복지 할당은 그렇죠. 권리의 관점. 요거는 그럼 뭐 당연히 맞는 표현. 보편적이니까 이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녀주의, 선별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이죠. 요거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복지에 대한 맞잖아요. 요것도 그렇죠? 맞는 거고. 그럼 뭐야? 4번이 틀린 건가요? 선별주의는 시민 일반을 보편주의는 취약계층. 아, 이거 틀렸죠? 거꾸로 돼 있죠.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편주의고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게 선별주의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대상자. 이 할당이라는 건 이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삼을 거냐,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 6번으로 가보죠. 급여에 또 물었네요.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자,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증서를 주는 거잖아요. 증서. 그죠? 그래서 이게 제3의 형태라 그랬어요. 제3의 형태. 현금과 현물에 일정 범위 안에서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해 주죠. 왜냐하면 식품 교환권이라 그러면 식품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사회 통제도 가능해요. 현물처럼. 왜? 이거 가지고 식품이 아닌 거에는 쓸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을 장점을 섞어서 주는 게 바우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또는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쪽도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집합주의가 다 오케이 하는 거죠. 자, 현금 가봅니다.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유리하죠. 현물보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소비자 주권 관점에서 가는 거니까 낙인감도 없죠. 수치심도 없고. 오케이. 6번에 2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현물급여는 우리 집에 쌀이 배달되고 있어요. 아, 낙인감을 줄 수 있어요. 수치심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수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현물 주면. 그죠? 자, 6번에 3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서비스로 가죠. 이 사회의 빈곤. 자, 여기 참여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에 참여한다. 결정에 참여한다. 이 말은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권력.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이 4번은 서비스를 권력으로 바꾸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6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가보죠. 현물급여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리가 먼 거니까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현물입니다. 아유,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1번이 틀렸죠. 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일단 현금이 가까운 거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현물은 딱 정해서 준 거 아니에요. 쌀만 그냥 받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낙인감 유발합니다. 수치심.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비중은 줄고 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현금급여에 비해 운반 관리 저장 비용은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만 구입할 때 규모의 경제로 좀 경제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오케이. 7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가볼게요. 현물급여의 특징인데 해당하는 겁니다. 현물. 낙인감을 유발하지 않아. 이건 현금이죠. 인간 존엄성. 자, 수급자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 수급자, 이것도 현금이죠.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틀렸죠? 현금급여와 비교하여 관리, 운반, 저장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8번은 4번이 되는 거죠. 현물급여를 묻고 있으니까 8번에 4번입니다. 9번 가보죠. 할당입니다. 대상인데 틀린 것.
자녀주의, 선별주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할당.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제도주의, 보편주의는 일반 시민,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할당. 오케이. 자녀주의와 제도주의를 구분한 것과 할당 방식은 깊게 연관되어 있죠. 당연히 그죠? 할당을 한다라는 건 누구한테 줄 거냐? 간단하게 대상자를 복지 클라이언트를 누구로 할 거냐인데 방금 위에 봤지만 자녀주의로 할 거냐, 제도주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분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깊게 연관되어 있죠. 사회복지 할당은 오직 현물하고 아니죠. 요 현물과 현금은 전통적인 물질적 자원이라면 요거 말고도 비물질적인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어요? 서비스, 바우처, 권력, 기회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하셨죠? 부수적으로는 뭐 세금 공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9번에 4번이 되겠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10번 문제 가보죠. 소비자 주권 나왔네요. 효용 제고, 효용을 끌어올리는 거 유리하고 운영 비용도 저렴해. 비용도 별로 안 들어. 관리 비용 안 들어. 통장에 쏴주면 돼. 그럼 뭐겠어요? 2번이죠. 선택권을 많이 얘는 선택의 자유를, 선택권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넓혀주고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에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할당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할당의 개념입니다. 대상과 범위, 즉 누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할당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조사형은 요거는 여러분 보편주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얘는 자유주의죠. 또는 선별주의죠. 그래서 낙인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률이 높은 게 아니라 낮죠. 아니. 그래서 아니다. 요건 맞네요. 보편주의적 급여보다, 맞죠? 맞죠? 요거보다 수급률이 낮다. 요건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급률이 여기서 틀린 이유는 높다가 아니라 낮다. 왜? 스티그마 때문에 그렇죠. 보편주의적 급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률이 높죠. 이렇게 고쳐야 맞는 표현이고요. 자녀주의와 제도주의 구분과 할당은 관련이 깊죠. 없다 그랬으니까 관련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관련이 깊다.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앞에서 문제에서 풀어봤죠. 3번도 그래서 틀렸고 자산조정급여는 여러분 기여의 원칙이라는 건 이거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거예요. 사회보험. 자산조사형은 공적 부조, 뭐 공적 부조라 그래야 되나요? 공적 부조.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와 좀 관련이 상당히 있는 거죠. 기여의 원칙 이러면 사회보험, 조합주의, 독일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1번이다. 12번 가보죠. 전달책에 이제 물었네요. 전달책에 주체의 문제입니다. 주체. 누가 전달할 거냐? 전달기 옳은 것. 그러면 주체는 사회복지사하고 복지기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많이 요거 때문에 틀렸죠. 우리가 광의, 그러니까 협의적으로도 주체를 정의할 수 있고 광의, 넓게도 하면 넓게 한다 그러면 협의는 집행만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집행도 들어가지만 행정체계도 들어가잖아요. 이 행정 부분에 있는 기관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사회복지 공무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2번에는 1번 틀렸고요. 전달체계는 전적으로 정부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전적으로. 여러분 복지다원주의 요거 기억나시죠? 민영화 노인이와 밀접합니다. 복지다원주의와를 생각해 제가 이제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 정부도 되고 민간도 돼요. 비영리 민간도 되고 영리 민간도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는 영리 민간이 주도적으로 가잖아요. 시장화, 민영화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믿을 수 없는 천사라고 된다. 이거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빙고. 12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민영화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복지다원주의가 나온 배경이 뭐예요? 옛날에는 들어갔지 않았던 영리 추구의 민간 부분이 복지 주체로 전달 체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다원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게 복지다원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자유주의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억제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영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거의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옳은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13번 가죠. 사회보험에 이제 재정이네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재정 원천으로 중요하며 사회보험에서 보통 노동자, 사용자 이게 뭐냐? 여기서 골라라. 공공재정은 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부조,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사업은. 요게 이제 원천으로는 중요한데, 기여금이죠. 기여의 원칙, 사회보험은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복지 혜택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되겠죠. 뭐 기부금은 자발적 기부고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가 돈을 내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었죠. 재정의 원천으로. 뭐 제일 중요한 건 공공재정, 즉 조세를 제가 잔뜩 얘기했어요. 장점이 뭐냐? 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살짝 드렸죠.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사회복지의 권력 분배와 가장 권력. 그러면 여기에서 급여에서 비물질적인 게 마지막에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쪽에서 계속 풀 때 이 참여,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자, 운영에 참여한다. 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이것도 잘 보면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여하는 거야. 노동자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요건 전부 다 권력과 관련되어 있죠. 장애인 여성은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얘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고용할당제. 이거는 뭐를 주는 거예요? 예외적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4번은 기회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4번에 관련성 가장 적은 건 권력과 4번이 되는 겁니다.